왜 아줌마들은 애인을 만들까요? 얼마나 외로웠기에, 얼마나 버텼기에.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사 정혜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줌마들이 애인을 만드는 진짜 이유를 감정의 흐름 하나하나로 꿰어보려 합니다. 마음이 흔들려 본 분, 관계가 멀어진 분, 한 번만 끝까지 봐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밤에만 살아나는 그녀. 대구에 사는 58세 윤 여사님은 낮에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장을 다니고 손주 돌보며 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밤만 되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낮은 남성의 목소리, 기다려왔다는 말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남편과는 대화 한마디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지난 10년. 그런 그녀가 요즘엔 거울 앞에서 립스틱 색도 다시 고릅니다. 왜일까요? 밤에만 살아나는 그녀, 단지 외로워서일까요? 아니요. 그건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은 외모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바라봐줄 때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했던 수년보다 낯선 남자의 관심 한 줄이 훨씬 강력한 자극이 되는 이유죠. 윤 여사님이 처음 그 남자를 만난 건 카페였습니다. 단골이었던 그 남자가 우연히 건넨 말 한마디, 요즘 많이 예뻐지셨네요. 그 말에 윤 여사님은 몇 년 만에 화장을 했고 이후 밤마다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시간 윤 여사님은 핸드폰 화면에 불을 밝히며 웃고 있었죠. 한 여자가 이성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여자로 불러주지 않는 삶 속에서 단 한 사람의 관심은 전기처럼 몸을 깨웁니다. 중년 여성의 외도는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 감정은 보고 싶다는 말 한 줄에도 불이 붙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여자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를 오랜 시간 외면했던 남편의 무심함에 있습니다. 2. 카톡 한 줄에 무너진 아내.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잘 자요. 오늘도 좋았어요. 짧은 한 줄, 아무 사진도 없고 이름도 흔한 여자 이름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그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이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을 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정하지 않지만 바람은 피지 않을 사람이라는 일종의 확신이었죠. 그런데 그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모든 걸 뒤엎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남편에게서 한 번도 좋았어, 고마워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서로의 체온은 느껴본 적이 없었죠. 그녀가 무너진 건 배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자신에게는 결코 들려오지 않았던 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오늘도 좋았다는 말. 그 한마디는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동시에 남편과의 지난 세월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안겨줬습니다. 그 후 박 여사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으로부터의 관심을 단호히 거절하던 그녀가 이제는 아는 지인의 연락에도 조금 더 길게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 문틈으로 들어온 건 다정한 말투와 웃음, 그리고 기다려주는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결심할 때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받은 무관심만큼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을 듣고 싶은 것. 그건 어쩌면 인간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른 사람의 말 한 줄로 치유될 수 있다면 그걸 욕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외도는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 터져 나오는 슬픈 신호입니다. 4. 손 한 번에 돌아선 마음.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늘 바쁜 남편 대신 혼자 집안일을 도맡고 가끔은 말없이 씩씩한 가장 역할까지 해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김 씨의 마음은 뜻밖의 순간에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늦은 시간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손길이 무례하거나 집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리적 접촉을 단순한 행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손 한 번 잡아주는 그 따뜻함 속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을 느끼고 있어요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이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느낀 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자신을 사람으로 여자로 바라봐주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었죠. 남편에게는 받은 적 없는 그 손길 하나가 그녀의 내면을 무너뜨린 동시에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동료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눈이 마주치면 은근히 미소 지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옆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단순한 접촉이라도 그게 몇 년 만의 따뜻함이었다면 그 손 하나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손은 때때로 말보다 강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중년의 외로움은 바로 그런 작은 온기에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4. 남편이 못한 침대 속 다정함. 부산에 사는 61세 이 여사님은 한때 남편과의 관계가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고 서로의 몸에는 점점 익숙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조심스러웠지만 몇 번의 대화와 짧은 산책이 오가고 나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손을 잡을 때도 허리를 감쌀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대 위에서 그는 그녀의 눈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입술보다 눈, 몸보다 마음을 먼저 어루만졌죠. 이 여사님은 그 다정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그녀에게 괜찮아? 힘들었지? 한마디 없었습니다. 애정 행위조차 일무처럼 이루어졌고 다정함은커녕 눈빛조차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행위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긴장을 풀어줄 만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이후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바로 다정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섬세한 접촉. 그것이 그녀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 아닐까요? 그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안아줄 사람을 기다렸던 겁니다.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저 침대 속에서조차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남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심한 남편 매일 묻는 그 남자. 밥은 먹었어? 결혼 초 남편이 매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사라졌고 관심도 식었습니다. 반면 경기도에 사는 56세 정 여사님에게는 요즘 매일 아침 오늘은 기분 어때요? 라고 묻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정 여사님은 남편과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친구가 건넨 문자 한 줄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신 표정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그 문자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매일 그녀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사실 단 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남편에게서 수년간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에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고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옷차림도 머리 모양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오늘은 립스틱 색이 다르네요 라며 섬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의 문자를 기다리게 되었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답장이 없자 괜히 기분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존재가 어느새 그녀에게 감정의 중심이 된 것이죠. 남편의 무심함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깊어졌고 그 남자의 다정함은 날마다 짙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피로보다 여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정 여사님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죄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심한 남편의 빈자리를 다정한 타인이 채워주는 걸 단순한 외도로 봐야 할까요?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 건네는 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에게는 그 작은 문장 하나가 하루를 견디게 하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6.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최 여사님은 스스로를 마음이 늙지 않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주름이 늘고 몸매는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인정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나이에 무슨 일하며 그녀의 작은 꾸밈조차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로 자주 찾던 카페의 50대 남성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향수 냄새 참 좋네요. 누구 만나러 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최 여사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여자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님은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오래 묵혀두었던 립스틱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남성과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짧은 손인사에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자신을 되찾아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절실하고 더 깊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대단한 연애가 아닙니다. 그저 예쁘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도 아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끝내 무시당할 때 사람은 결국 자신을 사랑해주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 일상이 지루할수록 자극에 약해진다. 서울 외곽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식사 준비, 청소, 간단한 장보기, 그리고 저녁 준비까지. 남편은 늘 TV 앞에서 무표정,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 세상에 빠져 있고 그녀의 하루엔 별다른 대화도 특별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우연히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익숙한 말투로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권했고 김 여사님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고 노래방에서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뛴다고 느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렇듯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얼굴, 똑같은 대사 속에 갇혀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 자극이 설렘의 언어로 다가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남자와 다시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그가 당신 목소리 참 좋네요 라고 말했을 때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무 자극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루한 일상이 계속될수록 자극에 대한 저항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찾아온 관심과 다정함은 무너진 감정의 둑을 순식간에 넘쳐흐르게 만듭니다. 아내들이 흔들리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외로웠다는 신호입니다. 8. 고맙다 한마디의 파괴력. 대전에 사는 59세 안 여사님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 행사까지 도맡았지만 그 모든 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지인을 도와 전시회 안내를 하던 중 한 남성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편하게 관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안 여사님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어쩌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누구도 그녀의 수고에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의 말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후에도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고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무너졌고 다정한 타인의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하셨나요? 말은 공짜지만 그 말이 주는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그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하루를 살게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고맙다. 그 짧은 말이 아내의 외로움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 머리 바꿨는데 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이 여사님은 얼마 전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컬도 넣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죠. 이젠 나도 좀 꾸며야겠다는 생각에 립스틱도 새로 사고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기분 좋게 집에 들어선 그녀는 남편 앞에 서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지만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몰라. 뭐가? 그 말 한 줄에 이 여사님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해서 고른 스타일이었고 예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건데 남편에게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릴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섰지만 며칠 뒤 카페에서 마주친 지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꾸셨죠?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이 여사님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건 단순한 칭찬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기대라는 감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건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었죠. 여성들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보고 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단절됐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관심은 마음을 흔드는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작은 변화를 마지막으로 알아챈 게 언제인가요? 머리 모양, 립스틱 색, 걸음걸이의 변화 속에
나 아직 예뻐 보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머리 바꿨구나. 예쁘다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10. 애인 만들기 생각보다 쉽다. 설마 내가. 서울에 사는 60세 박 여사님은 처음엔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우연히 시작된 메시지 한 줄에서 상상도 못한 감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본 남자가 예전 그대로야. 많이 반가웠다는 카톡 한 줄을 보낸 겁니다. 그녀는 웃으며 답장을 했고 대화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어느 날 그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긴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애인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빈틈을 채우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하루가 누군가에겐 궁금한 하루가 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감정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관심이 되면서 마음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가 매일 내게 잘 잤어? 오늘도 힘내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이 내겐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말이 남편에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기에 더 치명적이었죠. 애인을 만드는 건 대단한 결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감정이 따뜻한 눈빛 하나에 녹아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자극적이기보다 오히려 너무도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셨나요? 생각보다 애인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게 될 만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내내 우리는 아줌마들이 애인을 만드는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밤에 살아나는 감각, 카톡 한 줄에 무너지는 믿음, 단 한 번의 손에 돌아서는 마음, 남편이 하지 않았던 다정함, 매일 묻는 관심,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일상 속 허기 감사의 말이 주는 파괴력, 작은 변화에 몰입하는 여성의 심리까지.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부부 사이의 균열을 메우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회복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외로움과 무심함을 감춰왔던 마음도 서로에게 바라왔던 작지만 깊은 관심도 서서히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아내의 작은 변화나 말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머리 했네, 예쁘다, 수고했어 같은 말들이 힘이 됩니다. 작은 스킨십, 눈 맞춤, 낮은 속삭임 같은 몸짓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꺼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처를 어루만지고 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멀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관심과 진심이 모여 길을 만듭니다. 여성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마음이 허전한 누군가에게 다시 소통의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 회복은 가능하니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